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나요? 결국에는 소득 때문이잖아요, 소득.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를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부터는 약간 좀 넓은 범위에서 접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직장인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 중에서도 프리랜서로 부업이나 이런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국세청에 있는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소득의 종류를 6개로 구분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이렇게 6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까 이 블로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소득인데 소득 중에서는 이 6가지 소득이 있고 이 6가지 소득 중에 내가 어떤 소득을 늘리는데 이 블로그나 마케팅을 써야 되는가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소득의 근본이 방금 보여드린 6가지다. 일단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얘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소득을 얘기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잘 알아야 될 게 자본주의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고 거기서 내가 소득을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 지금은 사실 이 지점에 와 있지만 결국 가장 길었던 거는 우리가 수렵 생활을 했던 게 가장 길잖아요. 사냥이나 하면서 살고 있던 시대가 수렵 생활했던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농기구가 좀 발달하고 그 농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 자리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농경 사회라는 게 생기고 그냥 모든 산업의 근본이 농사였던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이때가. 이거는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공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공장이라는 게 생기고 노동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들어오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산업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경 사회에서 이 도시 근로자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자본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온라인을 통한 이런 정보화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자본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지배계급이 있었고 피지배계급이 있었죠. 그래서 지배계급은 사실 수렵 생활할 때는 사냥을 잘하고 채집을 잘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배계급이 됐겠죠. 힘이 세고. 농경시대 때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작농을 부리면서 살았죠. 일을 안 하고 소작농에게 이거 빌려주고 그 대가로 뭘 받았죠. 산업시대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배계급으로 살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살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 중에 과연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피지배 계급은 배급을 받고 살았고 사냥해가지고 가져오면 그거를 배급해주면 그걸 먹고 살았겠죠. 뭐 힘없는 사람이나 뭐 어린 아이들이나 이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붙어서 살았을 것이고 농경시대 때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지주한테 가서 내 노동력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살았고 산업화 시대 때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살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시간을 갖다 바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고 살고 있죠. 그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지금의 정보라는 게 새로 생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아까 얘기했던 인생의 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러한 관점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으면 그냥 편하게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졸업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여기가 아니라면 여기로 갈 것인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 밑에서 살 것인지를 본인이 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지금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도구가 되는 게 사실 블로그고 마케팅이고 뭐 유튜브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는 거를 한자어로 얘기를 해보면, 주의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가장 많이 듣는 게 사실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주권을 갖는 나라가, 우리가 민주주의가 된 지 1987년에 됐으니까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네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렇듯이 경제체제는 사실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룰, 게임의 룰이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경제 룰을 따졌을 때 자본을 획득하면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보면 이자소득은 현금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만 뭐 한 10억 있으면 뭐 4%의 이자를 받으면서 그 이자만 가지고 만약 살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현금으로 자본소득을 이룬 거죠. 더 이상 내 시간을 갈아넣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거나 회사를 통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회사를 소유한다는 건 주식을 소유한다는 거니까, 주식 한 주당 얼마의 배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배당 금액이 먹고 살 만큼 되면 나는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굶어 죽지 않는 거죠. 그다음 사업소득, 여기 부동산 임대라고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 월세 수익이나 이게 또 자산소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이죠.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산소득이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가 이 소득을 갖고 오는 원천이잖아요.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지 나오는 돈이고,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로 시작해서 이 노동소득을 모아서 시드를 모아서 이 자산을 사라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연금소득은 사실 사회적인 보장제도죠. 우리 국가가 보장해주고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끊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소득은 아닌 거죠. 기타 소득은 이제 뭐 복권 당첨되거나 뭐 이런 거 예상치 못한 거니까 그냥 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종합소득세를 내는 그 6가지 소득들, 이 6가지 소득에서 보면 현금은 이자를 받고, 주식은 배당을 받고, 회사는 급여를 받고, 부동산 월세를 받고, 노동은 급여를 주고, 국가나 이렇게 무슨 공단 이렇게 보장제도가 연금을 주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자본소득을 발생시키려면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주식, 회사,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고 이거를 가만히 있어도 소득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이 소득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A그룹 갈 수 있고 자본주의를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를 하는 거다. 마케팅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그래서 이 소득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소득으로 발생한 월급들, 뭐 연금들을 가지고 이 자산을 최대한 매입해서 이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최대한 빨리 이걸 이루느냐, 이거 누가 빨리 가냐, 그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저도 사실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교사 출신이니까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사실 노동소득을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부터 대학을 다니고 취직을 하죠. 취직한 다음에 노동소득이 발생한 다음에는 결국에는 교사나 공무원은 연금소득이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여기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여기 하고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일반적인 직장인은 노동소득에서 월급을 하고 연금은 이제 국민연금으로 보장을 해주겠지만, 사실 그런 연금들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충족시켜주지, 넉넉하거나 내가 부자로 살거나 뭔가 이루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위에 있는 이 현금, 부동산, 회사, 주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의 인생의 룰은 정치체제도 있고 경제체제도 있지만,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면 살죠. 근데 우리가 왜 자본주의는 누리면서 못 사느냐?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누릴 수 없거든요, 사실. 그냥 정치 체제는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재화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그 희소성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죠. 누구한테나 있으면 그건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희소한 것들을 누가 가지느냐, 그 가진 사람들만 경제적으로 그런 이득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룰이다. 이거는 그냥 팩트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오늘 좀 중요한 얘기인데 새롭게 등장한 자산이 있죠.